매일 이걸 마셔요. 건강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60세가 넘으면 이런 음료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 마신 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무겁고 눈꺼풀이 평소보다 더 당기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단순히 잠을 충분히 못 자서,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제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한 적은 없나요?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피곤하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며 심장이 고르게 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요. 그리고 소변에 가끔 거품이 보이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긴 적은 없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신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생활하며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익숙한 음료를 마십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이런 가벼워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신장은 위나 간처럼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매우 조용히 진행됩니다. 오래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조금씩 막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이 뚜렷해졌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장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친 뒤입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며칠 사이에 평소에는 멀쩡히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온몸이 붓는 상태로 악화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원인은 희귀병도 사고도 아닙니다. 위기를 촉발한 것은 때로 그들이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마시던 음료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을 제때 바꾸기만 해도 신장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안정시켜 건강한 시간을 여러 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음료를 알맞은 양으로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한번 보고 지나치는 정보가 아니라 매일 적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어떤 음료가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해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의 신장을 자신도 모르게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익숙한 음료들에 대해 쉽고 분명히 설명하고 올바르게 마시면 신장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간단한 음료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어서야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이고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장 환자들은 건강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려고 무척 노력해온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주스를 마시고 보양 음료를 마시고 몸에 좋다고 소문난 차를 꾸준히 마십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신장이 물과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넓은 강과 같아서 물이 빠르게 흐르고 노폐물도 쉽게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강은 점점 좁아지고 흐름도 느려집니다. 이때도 여전히 농도가 짙고 당분이 많으며 미네랄이 많거나 자극이 강한 음료를 계속 부으면 강은 더 이상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게 됩니다.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고 여과 시스템의 압력이 높아지며 손상은 느끼기도 전에 매일 조금씩 진행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조금만 마셨어요. 하루에 한 잔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당신의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농도, 흡수 속도, 그리고 나이와 함께 떨어진 배출 능력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음료가 나이가 들면 위험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응급 상황을 겪고 나서야, 숨이 막히는 밤을 보내고 나서야, 혹은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습관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매일의 음료 습관만 조정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장은 힘들어도 말하지 않지만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년이거나 고령이라면, 혹은 가족 중에 자주 피곤해하고 가볍게 붓거나 혈압이 들쭉날쭉한 어르신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손에 들고 마시는 한 잔의 물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주 작은 선택들로 인해 당신의 신장 건강은 전혀 다른 두 갈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부디 서둘러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이에 따라 뚜렷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만 안 마시고 담배만 피우지 않으면 신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자에게 신장을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겉보기에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 한 잔의 음료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고령 환자분들께 자주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드시느냐고 묻는 대신 매일 무엇을 마시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번 아주 비슷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과일 주스를 마셔요. 자주 피곤해서 전해질 음료를 마셔요. 정신 차리려고 커피를 마셔요. 지인이 보내준 약초차를 마셔요. 이런 대답들은 아주 익숙하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꼭 짚고 넘어가는 음료는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병에 담긴 과일 주스나 원액을 많은 양으로 마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 과일 주스는 더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거의 제거되는 반면 당분과 미네랄, 특히 칼륨은 매우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장이 아직 충분히 강해 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칼륨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당분과 칼륨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당분은 사구체 여과 압력을 높이고 칼륨은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쌓여 심장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과일 주스 한 병을 마시며 그것이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무력감과 비정상적으로 느린 심박수 상태로 입원했고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짠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그저 과일 주스만 마셨을 뿐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음료는 스포츠 음료와 전해질 보충 음료입니다. 이 음료들은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필요하지도 않은 염분과 미네랄을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 수분 저류, 부종, 혈압 상승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피곤할 때마다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몸에 무언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피로는 항상 전해질 부족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트륨과 칼륨을 더 섭취하면서 피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는 몸이 약하다고 느껴 하루에 전해질 음료 2병을 마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혈압도 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음료를 중단하고 물 섭취를 조절하자 부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음료는 커피입니다. 특히 진한 커피를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경우입니다. 커피 자체가 독은 아니지만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며 여기에는 신장혈관도 포함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혈관 탄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서는 반복적인 혈관 수축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산소 공급을 줄이고 신장을 더 쉽게 손상시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만들어 몸이 탈수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변량은 늘어나지만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변이 농축되고 찌꺼기 형성 위험이 커지며 신장은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저는 60대 남성 환자 중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하던 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커피도 물이라고 생각해 맹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그 결과 특별한 증상 없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음료는 출처가 불분명한 한약차나 민간요법 음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믿고 이런 음료가 해독된다, 신장을 시원하게 한다, 신장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이뇨 작용을 하거나 칼륨 함량이 높거나 심지어 중금속을 포함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을 지속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신장은 간질성 염증이 생기고 세관 손상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간 약초 물을 마신 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사례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중단했을 때는 이미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4가지 음료의 공통점은 즉각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아프게 하지도 않고 첫날부터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장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을 매일 조금씩 조용히 싣고 어느 순간 신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과는 매우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좋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시는 음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장이 앞으로도 조용히 약해질지 아니면 쉬어가며 더 잘 보호받을 기회를 얻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음료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제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맛없는 맹물만 마셔야 하고 다른 선택지는 전혀 없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신장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감, 느린 리듬, 그리고 이미 노화된 여과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음료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환자분들께 다시 권하는 음료는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고령자에게 물의 가치는 적당한 양을 하루에 고르게 나누어 마실 때 가장 큽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소변은 더 농축되기 쉽고 찌꺼기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이런 농축을 완화시켜 여과 과정을 한결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체액과부하가 생겨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물은 많이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르게 마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번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 신장이 조금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꾼 뒤 아침에 얼굴이 무겁던 느낌이 줄고 소변색이 옅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음료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보리차나 옥수수차입니다. 이 차들은 카페인이 없고 칼륨 함량도 거의 높지 않으며 심혈관을 자극하지 않고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지도 않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혈압 변동이 잦은 고령자에게는 커피나 진한 차를 보리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몸의 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도 초조함이나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아침이나 오후에 이를 바꾼 뒤 갑자기 갈증을 느끼는 일이 줄고 밤잠도 더 깊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혈압과 신장 기능도 함께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음료는 연하게 만든 볶은 검은 콩물로 설탕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마셔온 전통적인 음료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에만 적합합니다. 검은 콩을 약하게 볶아 묽게 끓이고 당분을 넣지 않으면 전해질 균형을 급격히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가벼운 이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검은 콩 물이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장을 갑자기 몰아붙이지 않고 서서히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다리에 가벼운 부종이 있던 환자들 중에서 염분 조절과 함께 연한 검은 콩 물을 적당량 마신 뒤 이뇨제를 늘리지 않고도 부종이 호전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는 신장이 아직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부드러운 선택이 더 오래가는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음료는 묽은 볶은 쌀물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식욕이 떨어진 분, 혈당 변동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선택입니다. 볶은 쌀물은 소량의 에너지를 공급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도 신장의 삼투압 부담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사구체의 여과 압력도 함께 낮아집니다. 저는 특히 오후가 되면 쉽게 지치는 고령 환자들에게 탄산음료나 주스 대신 볶은 쌀물을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이 줄고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줄며 하루 동안 몸의 안정감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느낍니다. 신장에게는 이런 안정감이 어떤 보양 음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음료의 공통점은 신장병을 치료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더 이상의 손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릴 수 없는 노인이더라도 평평한 길을 꾸준히 걸으면 아주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을 빠르게 좋아지게 해줄 특별한 음료를 찾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특히 고령자에게는 서두름에서 나오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부드럽고 규칙적이며 몸의 생체 리듬에 맞는 선택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를 바꾸는 것은 신장에만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과 혈압, 그리고 수면에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장 관리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우리가 매일 말없이 선택하는 아주 평범한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음료가 신장에 해가 되고 어떤 음료가 부담을 줄여주는지 이해했다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문제는 음료 자체에 있는 경우보다도 마시는 시간, 양, 그리고 습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 어긋나도 원래는 신장을 쉬게 해줘야 할 음료가 오히려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짧은 시간에 물을 몰아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물을 많이 마셔야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여과 압력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신장과 심장이 동시에 많은 양의 체액을 처리해야 해서 부종, 호흡곤란, 심한 피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한 번에 조금씩 하루에 고르게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적응할 시간을 가지면서 훨씬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녁 늦은 시간,
특히 7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 결과 야간뇨가 생기고 수면이 깨지며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부는 위험도 커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었고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는 환자를 정말 많이 봐왔는데 원인이 전날 밤 늦게 마신 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마시는 음료와 복용 중인 약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고령자 중에는 혈압약, 심장약, 이뇨제, 혈당 조절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순한 음료라도 약을 먹는 시간과 너무 가까이 마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맹물을 제외한 음료는 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라고 권합니다. 이런 작은 주의가 신장과 심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몸의 반응을 늘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늘어나고 손발이 살짝 붓기 시작하거나 음료 습관을 바꾼 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멈추고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일찍 귀를 기울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는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는 밤마다 숨이 차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지만 피로를 덜기 위해 매일 전해질 음료와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담이 되는 음료를 끊고 물을 소량씩 나누어 마시면서 보리차로 바꾼 뒤 몇 주 만에 야간 호흡곤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장 기능 수치가 이전처럼 빠르게 나빠지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세에 가까운 여성 환자였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지인의 권유로 여러 가지 한약차를 꾸준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음료들을 완전히 중단하고 묽은 볶은 쌀물과 연한 볶은 검은 콩, 물을 적당한 양으로 올바른 시간에 마시도록 바꾼 뒤 부종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분은 검사 결과보다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진 것이 가장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였을 뿐입니다. 신장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존중을 원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알맞은 속도, 그리고 맞는 조건을 주면 남아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이제는 자신이 매일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신장 관리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아주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때 마신 한 잔의 물은 신장을 쉬게 해줄 수 있고 잘못된 시간에 마신 한 잔은 신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신장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여전히 보호받을 기회가 있고 앞으로의 길을 더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